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오늘은 좀 아주 특별하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계적인 뉴스를 같이 보고 제가 어떻게 읽어보고 찾아보고 또 이해를 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날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요. 그런 다른 나라 다른 말로 언론사를 팔로우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은 확실히 좀 보도 내용이나 갖고 있는 어떤 관점이 상이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배워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뉴스를 제가 볼 때는 사실 쓰고 있는 어플이 있어요. 요건 이제 Ground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언론 매체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종합을 해줘요. 근데 종합을 했을 때 좀 좌측 경향 가진 언론사들 몇 퍼 보도하고 있고 중립 몇 퍼, 그 우측 몇 퍼 하고 이렇게 그 보도 내용들이 차지하고 있는 언론 환경의 비중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한번 좀 클릭을 해보면 여기서도 어떤 매체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지도 여기 우측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내가 보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나한테 찾아오느냐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것 같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이제 뉴스 매체별로도 조금씩 기사 제목이 다른 거, 요약문이 다른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뭐 보수 언론은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는구나, 진보 언론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고 어떤 기사들이 올라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저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Trump refuses to rule out the use of military force to take control of Greenland and the Panama Canal. 이건 진짜 큰 사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침착맨에서 출연을 했을 때 그때 그린랜드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채널에서도 타일러 볼까요에서도 러시아의 그런 북극 지역 뭐 군사 투자라든지 아니면 알래스카의 앞으로의 중요성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30년대가 되면은 북극을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평균 온도 상승치가 약 1.3도 정도 찍었고 4년 이내에 80%의 가능성으로 1.5도를 찍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2030년대 무조건 북극을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항로가 열려요. 여름이 되면은 얼음판이 없으니까 배가 쉽게 갈 수가 있다는 거고, 거기서는 그러면은 러시아랑 북대서양 조약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북극 지역에는. 그래서 약간 팽팽한 이런 관계 구조가 생기는데,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이제 권력 경쟁 그리고 이제 뭐 경제 굴러갈 방향이기도 한데, 여기선 미국 입장은 어떨까요? 뭐 알래스카가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베링 해협을 뚫어야지 동양권에서 북극해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는 러시아랑 알래스카가 이렇게 거의 다 있어요. 그러면 진짜 협소한 공간을 뚫고 가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랑 미국이 이 무역 항로를 통제하기에 진짜 너무 좋은 위치가 되는 거고요. 거의 대만 해협보다 더 중요한 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북극해에서 해상로로 삼을 수 있는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빨간 선은 러시아에 붙어서 가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있는 국가이면 안 쓸 거예요. 중간에 있는 선 혹은 북미에 붙어 있는 선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알래스카를 보시면은 여기 베링 해협이 있으니까 너무나 중요한 위치이고, 이미 좁은데 베링 해협 한가운데에 섬이 있습니다. 여기 베링 해협이에요. 보시면 베링 해협이죠. 여기 딱 가운데 섬이 있어요. 여기는 미국, 여기는 러시아. 그러니까 베링 해협을 딱 반으로 갈라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편이면 왼쪽에서 통과를 하면 되고, 친미 혹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 국가에 속하면 무역할 때 동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미국이 이번에 이제 심해항을 만드는 건 여기 노움이라는 지역이에요. 군사 전파력이 되게 좋을 거예요. 여기 아래쪽도 이 섬이 이제 미국 거고, 그러니까 해역은 이쪽이 다 해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리해요, 미국은. 여기서는 미국은 입지가 좋죠. 자기네들이 그냥 여기서 심해항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면, 이미 건설 중이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지면은 군사적으로 이건 좀 약간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는 강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입 혹은 나오는 데 있어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는 권력 좀 보장이 됐다. 그런데 동쪽은요. 동쪽으로 넘어가면 대서양 진입하는 지역이 있죠. 대서양 진입하는 지역에는 미국이 북극 영토가
없어요. 알래스카처럼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없습니다. 미국이 훨씬 더 아래쪽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아까 Northern Passage를 검색했을 때 여기 해상로가 사실 러시아에 붙어서 가지 않을 거라면 그냥 무조건 캐나다에 붙어서 갔다가 그린랜드를 지나야 되거나 아니면 그린랜드 동쪽으로 지나가야만 하는데 여기는 그린랜드는 누구 걸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린랜드는 공식적으로 덴마크령이에요. 보호령에 속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분쟁이 될 만한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랜드에서 사실 또 독립하고 싶어 하는 정당이 있고 덴마크에 남아있고 싶어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덴마크면은 유럽연합인데 그러면 그린랜드가 유럽연합인가요? 이게 또 약간 법적으로 애매모호해요. 그린랜드에서 100% 유럽연합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도 해요.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의 보호령인 거지 똑같은 권역이 발생되어 있지는 않기는 해요.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귀속이 되어 있어요. 네, 이 기사를 보면 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린랜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5만 6천 명이에요. 88%의 사람들이 자기가 Greenlandic Inuit or Kalaallit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덴마크 사람보다 스스로 그린랜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도 이제 법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린랜드에 사실 기지가 있어요. 5개인데 Pacific Space Base 그거 만들어진 연도가 1943년인데 이제 2차 세계대전 관련 기주로 공군 위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스페이스 포스 기지로 만들었다는 거는 그린랜드가 우주 관련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지난번 트럼프 정권이었을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집권을 했을 때 스페이스 포스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위성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사용하고 그럼 기술적으로 쉬워지는데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용도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민간 위성이어도 그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군사 용도가 생기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트럼프가 스페이스 포스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군대 구조 안에서는 뭐 해군, 육군, 공군 이런 건 다 있는데 우주 관련된 건 없네. 요 우주 관련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를 되게 우스갯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놀리는 경우가 많은데 스페이스 포스라고 불러가지고 얼마나 정말 웃기는데 이거는 막 영화에서 풍자 영화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TV 시리즈 같은 거 넷플릭스로 올라와가지고 스티브 캐럴이라는 코미디언이 나오는 되게 웃기는 저도 봤어요. 웃기는 시리즈가 나왔는데 약간 이 스페이스 포스라는 걸 다 풍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군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움직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스페이스 포스에 미국이 더 투자를 할 예정인 것 같고 무역에 있어서 해상로 때문에 중요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주 패권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어느 쪽 정당이 들어와도 어느 쪽 뭐 진영이든 상관없이 그린랜드의 입지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거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5군데가 있고 존드스트롬 에어포스 베이스 여기도 원래 미국의 이제 기지였는데 그린랜드 정부한테 넘겨졌고 지금도 이제 미국 공군 같은 기관이 거기에 지금 박연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캠프 센트리라고 있었는데 이것도 미국 기지였는데 이것이 이제 60년대 때부터 안 쓰게 됐다. 네 번째 블루 웨스트 1 여기도 원래 미국 기지였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썼다가 이제는 조인트 베이스로 이용해서 덴마크랑 미국이 같이 쓰고 있고요. 다섯 번째 DYE2 네, 이것도 미국 관련이었나 봐요. 그린랜드에 있는 모든 기지를 리스트업해 준 게 다 미국 관련이고 그 중에서 하나만 덴마크 관련이면서 심지어 그게 미국이랑 나누어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그린랜드의 군사를 책임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린랜드가 아직 덴마크령이다. 자,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그동안 트럼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을까요? 돈 충분히 국방에서 쓰고 있지 않으니 안 쓰면 우리는 탈퇴한다 라고 선언을 했죠. 왜냐하면 미국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은 최소 기여 기준이 2%인데 그것까지 미치지 못하는 국가가 대부분이었어요. 원래 아마 고작 3군데밖에 없었을 거예요. 폴란드랑 이렇게 러시아에 굉장히 근접한 국가들이었는데 그렇게 탈퇴
국회를 협박하니까 그 수준이 훨씬 올라왔어요. 지금은 이제 2% 넘는 게 대부분의 나라들인데,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경쟁 구도가 훨씬 더 치열해졌고 국방비를 써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올라간 상태라서 2%는 모자라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 여기서도 비슷한 전략을 이용해서 아마 트럼프가 또 탈퇴한다, 안 올리면 뭐 어쩌고 저쩌고 소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뭐 유럽 연합 그리고 유럽 본토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지역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모든 기지 관련하고 있고, 그건 대부분의 군사 보호를 하고 있는 게 미국인데, 보호령에 귀속된 거는 그린란드 덴마크 거. 여기서는 트럼프의 마인드라면은 이건 분명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대부분의 그린란드 사람들은 자기가 덴마크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지금까지 거기에 귀속돼야 되냐. 그 차라리 그린란드를 사오는 게 낫겠다. 덴마크가 계속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고, 근데 우리가 아까 뉴스를 열어봤더니 봤던 거는 Trump refuses to rule out use of military force to take control of Greenland and Panama Canal. 구매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게 까이니까 트럼프가 여기서 군사력을 이용해서 억지로라도 그린란드를 먹을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건 약간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먹겠다라는 걸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되게 커요. 큰 걸 뭔가 이렇게 먹겠다. 진짜 커요, 이게. 근데 트럼프가 군사적인 행동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건 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Trump suggesting military force or economic penalties to acquire Greenland, threatening very high tariffs on Denmark. 또 관세 얘기네요. 덴마크를 보고 그린란드를 안 팔아주면 너네한테 관세를 대폭 늘리겠다. 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못됐지만 똑똑하네, 진짜. 왜냐면 여기가 이미 군사적으로 투자가 돼 있다. 그러면 군사력을 쓸 수 있는 명분 다 되어 있어요. 협박은 살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관세를 갖다 붙이겠다 그러면 비용을 그린란드한테 엄청나게 높인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네요. 과연 먹힐지는 그거는 두고 볼 필요가 있지만, 그린란드를 두고 둘러싼 어떤 패권의 문제가 굉장히 가열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기사를 보고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Trump is being roasted for his delusion that he can take over Greenland. 이 왼쪽, 여기 left를 보시면 왼쪽이에요. His delusion. delusion이라고 하면 환각 같은 환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주장하기를 그린란드를 갖는 건 너무나 말도 않은 개소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는 뭐 내용을 좀 따지고 봤을 땐 사실 좀 약간 군사적인 어떤 명분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인데, delusion이라고 하기가 이거는 조금 과한 표현인 것 같아요. 좀 가치 판단이 들어간 제목인 것 같습니다. Dealing or real threat. Trump's new imperialism shakes Denmark, Panama, and Canada. Global Voices. 이건 오른쪽 언론이라고 ABC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협상 방법은 이상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논리가 있는 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Trump's imperial domination fantasies. 역시 왼쪽 언론에서 되게 약간 fantasy, 판타지, 환상, imperial domination, 색깔이 뚜렷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오른쪽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What's behind Trump's Greenland mania? 요건 이제 조금 더 오른쪽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논리를 보고 있어요. 한번 그린란드를 왜 그렇게 트럼프가 갖고 싶은지를 알아보겠다. 그냥 과장하는 것 말고도 뭐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논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수 언론에서. 성향이 어떻게 됐든 간에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신기하다. 이렇게 세게 치고 나올 거라고 저는 전혀 예상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물론 이슈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해서 살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사적인 행동까지 생각하겠다라고 발언하는 거는 엄청난 것 같아요.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이러겠죠. 앞으로 4년 동안 계속하면서 군사 투자를 유럽 연합 쪽 혹은 덴마크가 안 하면은 더 이슈가 커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기사 하나만 보고 풀어낼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역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과장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그린랜드에서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는 거는 좀 뒤져보면 그 뒤에도 사실 명분이 있고 충분히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트럼프가 하는 말들을 조금 다르게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고 뭐 세상이 어때야 된다 이런 건 없이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좀 파고들면 그러면 세상을 조금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서 기사들 찾아보고 국제적인 이슈를 좀 검색해보고 같이 그런 걸 발견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같이 이렇게 국제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꼭 타일러 볼까요를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많이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뵐게요. 바이바이.